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론에서 개념 잡을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더라도 이 개념을 아무튼 잘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먼저 이제 결과범이라고 하는 거를 좀 볼게요. 이게 결과범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게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결과범, 침해범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조금 좀 조금 이제 먼저 이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게 다 뭐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다 한자예요, 한자. 그러니까 한자어죠, 한자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일본도 똑같아요. 결과범, 침해범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 형법이 사실 영향을 이제 용어 같은 거는 이제 한자 문화권이니까 뭐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자에 약하면은 좀 이렇게 법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도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어를 훨씬 더 잘하시니까. 근데 아무튼 법학을 하는 동안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한자어를 생각하시고 그 한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은 의외로 빨리 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결과범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과범이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결과가 있어야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야. 결과가 없는 범죄가 있나요? 예, 결과가 없는 범죄도 있어요. 순간 결과가 없고 저기 뭐 결과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봐봐요. 결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뭘까? 원인이에요, 원인.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가해 주는 거지. 원인, 뭔가 행위, 처음에 시작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딱 나타나야 돼요. 근데 범죄 중에 처음에 시작하는 요 행위 하나만 딱 있으면 요거 자체가 죄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우리 범죄에서는 어떤 원인 행위, 처음에 딱 가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착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착수.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딱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갑이. 자, 사람을 죽이려고 낫을 들어, 낫으로 들고 야 하고 이제 죽이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에 꽂으면 안 되고 딱 스쳤어. 이게 머리 말고 여기다가 다른 데다가 탁 꽂았단 말이에요. 죽습니까? 자, 살인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죄가 되려면 낫으로 이렇게 찍었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사망,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과, 이게 결과잖아요. 죽음, 사망, 결과 이런 것들이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딱 나한테 와가지고 너 죽어 임마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기 스치면서 내가 살았으면 딱 하면 내가 어떻게 했다? 죽을 뻔했다. 그럼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인죄는 아니잖아요. 살인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대다수의 범죄가 다 뭐냐면 결과가 발생을 하는 범죄. 대부분의 범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결과 보면 대체로 다 그런 것들이에요. 사기쳤다 그러면 사기로 인해 가지고 뭔가 사기친 거 내가 손에도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발생을 해야만 그게 범죄의 기수가 되는 그런 범죄를 우리가 이제 그걸 묶어가지고 이제 굳이 이제 개념을 잡은 거예요. 뭐라고? 결과범이라고. 그럼 결과범 말고 다른 건 뭐가 있나요? 결과가 안 나타나도 죄가 되는 게 있나요? 그런 게 있단다. 뭔가요? 예, 뭔가요? 여기 나와 있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뭐냐면 결과 발생이 필요하지 않대요. 그냥 집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버린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뭐냐면 결과가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집에 들어가는 게 결과 발생 아니야? 물론 그렇지. 그런데 이건 뭐냐면 착수 자체가 처음에 행위하는 것 자체가 뭐가 돼버려요? 그거 자체가 결과가 발생해버리고 그대로 착수 이퀄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정도로 보는 거. 그래서 움직이기만 하면 곧바로 죄가 돼버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주거 침입죄 같은 거. 무고죄 뭐예요? 무고죄 뭐예요? 느낌상 무고죄 뭘까? 예, 저놈 나쁜 놈이에요. 처벌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고소장 접수하면 무고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뭐 조사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놈 처벌해 주세요라고 의사표시하는 그 순간에 뭐가 돼버려?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가 돼요?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무슨 결과가 발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고동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동범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거침입죄를 특히나 이게 뭐 말고 주거침입죄라든가 이런 죄, 무고죄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침해범이라는 게 있어요. 침해범은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이걸 너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중 침해범은 무엇인가? 다음은 결과범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각 개별 범죄를 공부할 때 이제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거는 고등범이다, 침해범이다 이런 것들로 글이 나왔을 때요. 그때 이제 이 무슨 소리야? 이거 이해하시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침해범이 뭐냐면 침해범은 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범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현실적 침해라고 하는 게 뭐겠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대체로 결과범이 침해범이에요. 결과범이 침해범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이런 논문들도 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나올 만한 게 없어. 그냥 뭐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침해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위헌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침해가 딱 발생한 게 아니고 어떤 위험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거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는 거하고 어떤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위험 발생이라고 하는 거 결과일 수도 있지. 그런데 침해된 거는 아니야. 단순하게 위험만 발생을 했어. 그래서 이걸 위험범이라고 해요. 위험이 발생하면 그것 자체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 위험이라는 표현을 써요. 추상적 위험. 그 다음에 구체적 위험이라는 걸 써요. 자, 그럼 어떤 게 더 무서운 처벌 범위가 더 빠를까?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좀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거 예를 들어서 뭐 나쁜 행위니까 제가 예로 한번 들게요. 이게 이 기수미수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을 많이 하던 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봐봐요. 원조교제 생각해봐요. 원조교제 하는 아저씨를 처벌한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 아저씨가 처음에 어플을 딱 깔았는데 옆에서 가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여기 뭐 내가 뭐 지금 뭐 돈이 많은데 뭐 나랑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재워줄게. 자, 이렇게 하는 요 단계가 있죠. 단계가 있고, 자, 3단계 정도로만 생각해 볼까? 가지고 여기 이제 모텔 앞에서 만났어. 자, 모텔 앞에서 만난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텔 안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처벌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 아저씨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성매매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 한번 만날래? 라고 말할 정도. 나 한번 만날래? 라고 처벌하는 거. 요때도 사실은 위험이 발생을 했죠. 이 여학생한테도 그 위험이 발생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위험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여기는 앞서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 자,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게 추상적 위험. 추상적 위험. 아직 성매매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성매매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런 쪽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 누나나 이게 뭐 여러분 여동생이나 어떤 아저씨가 여동생한테 막 이런 거 했다고 생각해봐. 또 어떤 아주머니가 여러분들 남동생한테 막 이런 거 했다고 생각해봐. 자, 예로 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범위가 빠르죠.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위험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잖아. 그럼 구체적 위험은 약간 좀 뒤에 있는 거죠. 이렇게 시기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으로 만들어 놓으면 추상적 위헌범이 되는 거는 처벌의 범위를 굉장히 당겨. 처음부터 그냥 쪽지 한번 딱 보내는 순간 아주 손목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좀 늦춰보자라고 하는 거. 이제 이렇게 개념을 여러분들 한번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헌범은 어떻게 된다? 두 가지로 이제 법익에 대한 뭐가 있다? 위헌 발생만으로도 성립한다. 대비되는 개념이 뭐다?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되는 거다. 침해범. 두 가지로 나눈다. 구체적 위헌범, 추상적 위헌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위헌범이 그러면 어떤 것이 추상적 위헌범이고 어떤 것이 구체적 위헌범인가요? 자, 요거는 또 뭘로 구별하겠습니까? 예, 법률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을 보겠습니다. 법률의 규정. 자, 이거 예로 들어가지고 이제 볼게요. 자, 아무튼 제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 형법은 법률 규정이 중요하다. 법률 해석하는 우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좀 볼게요. 자, 이제 이쪽으로 조금 오셔가지고 자, 유기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죄는요. 나중에 이거 다 모아가지고 암기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유기죄가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추상적 위헌범이라 그래요. 좀 볼까?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됩니다. 자, 이제 유기죄에서 가장 이제 여기 요거 예로 하나 들게요. 자, 엄마가 말이지 우리 이제 고딩 엄마 열심히들 사는데 자, 뭐 어쨌든 엄마가 있어. 엄마가 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아이가 낳았는데 이게 지금 못 써 있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얘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 버린다 칩시다. 근데 엄마는 아이를 뭐 해야 돼요? 보호할 의무가 있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어디 이제 부잣집 어디 뭐 아주 뭐 이제 자 뭐 우리 옛날에는 부잣집이 단독주택 자 다 어디 뭐 엄청나게 회장님 집 앞에다가 이걸 갖다가 바구니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아이를 탁 이렇게 넣어 가지고 여기다 놔두고 와버립니다.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파요. 아이가 여기 지금 아이를 놔두고 이게 돌아서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마음이 아프니까 여기 뒤에 서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까지를 좀 보고 이제 오려고 이쪽 와가지고 이쪽 뒤에서 뭐 전봇대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쭉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10분 정도 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막 울기도 하고. 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죄일까? 생각해봐요. 무슨 죄일까? 이거 유기죄라고 그랬잖아요. 유기죄는 뭐냐면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추상적 위헌범이어서 이 아이를 여기다가 딱 놓잖아요. 이렇게 놓게 되면 이 아이를 그 순간에 딱 놓는 그 순간에 놓고 나서 조금 이제 물론 이제 그 순간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뭐가 되냐면 죄가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데리고 와도 물론 이제 현실적인 처벌은 좀 나중에 문제지만 요 유기죄는 뭐예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추상적 위헌범. 그래서 굳이 법전에 법률 내용에 무슨 위험이 발생하느냐? 위험의 발생이라는 말이 구속요건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위험의 발생이란 말이 없어. 위험 발생 말 없고 그냥 이 아이를 뭐 하면 유기하면 내려놓으면 유기하면 그대로 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죄가 유기죄고 이게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추상적 위헌범. 아시겠죠? 뭐 결과 발생하는 거 없어요. 뭐 아이가 뭐 죽었다는 것도 없고 그냥 애가 하고 울고 있어도 돼. 생명이 길어가지고 막 한 3일 동안 밥 안 먹고 그냥 살아 있어. 3일 뒤에 갔더니 막 빠긋빠긋 눕고 있어. 애기가 뭐 아무렇지도 괜찮구만. 이래가지고 뭐 애기 뭐 괜찮은데 뭐 3일 동안 내가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죄가 됩니까? 아니야. 유기하게 되면 곧바로 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죽든지 안 죽어도 돼. 더 건강해져도 돼. 아이를 버렸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그래요. 추상적 위헌범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야? 유기죄래. 그러니까 위험의 발생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죠? 일반 물건 방어죄라는 게 있네. 일반 물건 방어죄 무슨 말일까? 물건을 방어한다는 거예요. 자, 불로와 164조부터 166조가 몰라도 돼 이런 거. 자, 몰라도 되고. 자, 이거 보세요. 물건을 불태워. 이거 나중에 이제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자, 이것 말고 이렇게 해서 불을 놓아 가지고요. 물건이 있대. 물건에다가 어떻게다가 불을 놓아요. 자, 불은 빨간색. 불을 온천 아닙니다. 온천 아니에요. 불을 해 가지고 막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막 타겠지. 불을 태워 가지고 어떻게 한다?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나요? 물건이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제 다 이제 뭐 카톡으로 이별을 선언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 이제 우리 세대, 우리 아저씨 세대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막 이렇게 연애 편지를 막 쓰는 거죠. 막 군대에서도 막 쓰고 말해가지고 뭐 보고 싶은 개순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런 정답 말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편지 어떻게 하지? 편지. 자, 예로 드는 겁니다. 이 편지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태우든지 버리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딴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이거 뭐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옆에 이제 우리 공터에 가가지고 불을 지른다고 생각해봐요. 나 태워야지. 그녀를 잊어야지. 자, 이 물건을 뭐예요? 태우죠. 근데 이게 붙어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험이 발생을 했다. 이 위험을 뭐라고 그래요? 공공의 위험을 발생을 했다. 여러분, 자기 옛날 여자친구 편지 태우고 그냥 피우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돼요. 이거 죄가 됩니까? 내 물건 내가 하는데 아무 죄가 안 돼요. 안 돼. 이거 방어죄는 안 돼. 남의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건 죄가 안 돼요. 방어죄는 아니야. 손괴죄는 될 수 있지만 방어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불을 태웠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해버렸다? 공공의 위험을 발생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공의 위험을 발생했다. 불이 번져버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하는 거야? 일반 물건 방화죄. 이런 죄가 성립한다네. 자, 이 죄가 성립한다네. 그럼 일반 물건 방화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반 물건 방화죄가 그러면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이게 죄명에 일반 물건 방화죄는 구속 요건에 뭐가 있어? 여기 있잖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다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다고. 자, 여기 뭐예요? 구속 요건에 뭐가 있다? 위험의 발생. 위험의 발생.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불이 발생을 해가지고 뭐 탔냐 안 탔냐 사람이 죽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위험만 발생을 하게 되면 위험만 발생하면 죄가 되는 거야. 위험을 발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기수가 된대.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당연히 뭐겠어요? 위험범이지. 위험범인데 위험범은 두 가지가 있다고. 다시 자 추상적 위험범이 있고 뭐가 있고 구체적 위험범이 있대. 근데 이건 구체적 위험범일까? 추상적 위험범일까? 구체적 위험범일까? 이거는 뭐예요? 구체적 위험범이야. 왜 그런데? 왜 일반 물건 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 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면 돼요? 야 친구야 요거 봐라 요거 여기 뭐라고 적어져 있니? 구속 요건에 뭐라고 돼 있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이라고 하는 말이 요 말이 적어져 있잖아. 요 말이 적어져 있으면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단다?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체적 위험범인지 추상적 위험범인지 위험범인지 침해범인지 이 개념을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계속범 공부하겠습니다. 계속범은 반대되는 여기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이번 2차 때도 나왔고 지난번 1차 때도 나왔고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시점인데 23년 1차, 22년 2차 다 나왔어요. 이거 경찰 시험에서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고도 합니다. 뭐 다른 건 없고요. 계속범은 그대로 봐봐. 범죄가 기수가 된 이후에도 그럼 기수 미수를 먼저 개념을 제가 먼저 좀 잡아드릴게요. 여기 뭐야? 착수. 칼로 아까 칼 들었죠? 칼로 너 죽어 이렇게 하고 칼로 들어가잖아. 그게 뭐야? 살인행위의 착수. 머리에 맞고 죽었어. 사망. 결과 발생.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수가 되면은 종료. 범죄가 다 끝나버렸어요. 살인죄는 숨 끊어지면 종료야. 끝나버렸어. 이게 뭐예요? 행위의 완성, 결과의 발생, 범죄 성립이 동시에 일어나버려. 순간 사람 딱 죽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 이걸 우리가 즉시범, 상태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계속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계속범은 뭐겠습니까? 계속범은 요거는 법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대. 계속된대요. 계속되고 있대. 그럼 계속되면 언제까지? 종료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종료시가. 계속이냐 종료냐라고 하는 것을. 자, 그래서 계속 종료시 이렇게 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수가 되더라도 종료가 안 되고 계속 가는 범죄가 있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체포감금죄. 감금죄 생각해봐요. 내가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내가 잠깐 나가면서 문을 딱 잠궈버린단 말이에요. 잠그면 감금죄가 될 것 같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좀 지나야 범죄가 끝나는 거. 이걸 우리가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개념. 자, 상태범, 즉시범은 자 어떻게 한다? 범죄 기수 시기가 종료시와 같은 것. 계속범은 기수가 되었지만 종료가 아직 안 된 거. 기수가 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거.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계속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범, 상태범 여기까지 제가 개념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범죄의 종류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뭐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리지만 아까 요 예로 들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해범, 위헌범.
결과범, 위헌범, 이렇게 거동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속범, 상태범. 여기가 지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념 정도 보시고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조금 더 보충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